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명정 임금 시대 수려한 용모의 한 선비가 우아한 학 한 마리가 거닐듯 독포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아무런 상념 없이 유유자적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선비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인 어느새 잿빛 하늘로 변하고 있었다.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새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향하는 듯했고 옅은 바람은 강물에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강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내음은 온갖 생명이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몇 해 전만 해도 고선비는 과거 공부에 온 신경을 쓰느라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지 느낄 여유조차 없었는데 25세가 되던 해에 식년시 대과에 장원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시작한 벼슬살이가 2해가 지나자 뛰어난 신진 관료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사가 독서당에 뽑혀 이리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후두둑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갓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놀란 고선비는 하늘을 바라보니 어느샌가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었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새찬비가 쏟아졌다. 고선비는 급히 자리를 옮겨 비 피할 곳을 찾았다. 마침 머지않은 곳에 초가가 보였기에 다가가 고선비는 잠시 비를 피하고자 주인을 불렀다. 잠시 후 관연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손님을 맞자 고선비 역시 조심스레 청했다. 저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잠시 마루에라도 걸터 앉아 비를 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처녀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수려한 외모의 고선비를 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리고 그리하라고 답했다. 고선비가 초가의 마루에 걸터 앉아 내리붙는 빗줄기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려니 처녀가 단출한 음식과 술을 차려내오며 말했다. 선비님, 비가 한동안 멈추지 않을 기세이니 잠시 마루에 오르셔서 간단히 욕이라도 하시지요. 고선비는 예상치 못한 환대에 순간 당황하였으며 낯선 처자가 혼자 지키는 집에서 술을 대접받는 것이 남녀간의 예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사양했다. 허허, 낯선 과객에게 이리 환대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허나 관연한 처자 홀로 댁을 지키시는데 낯선 객이 이러한 대접까지 받는 것은 과한 듯합니다. 남의 이목도 있는데 혹여 관연한 소조의 장래에 누를 끼칠까 저됩니다. 이리 고선비와 주인 처녀 간에 사양하고 권하는 말이 여러 차례 오가던 중에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자 고선비는 급히 처녀에게 인사를 하고 초가집을 나왔다. 고선비가 황급히 일어나는 통에 처녀는 멋쩍어하며 더 이상 뭐라 말을 잇지 못한 채 급히 걸어나가 멀리 사라져가는 고선비의 뒷모습을 끝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고선비는 평온하게 일상을 지내며 공부에 전념하였고 달포가 흘러가자 점차로 그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와 고선비를 만나기를 청한다는 하인의 전가를 받고 손님을 방으로 들였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새의 노인은 고선비를 천천히 위아래로 살펴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날이
초면에 실례입니다만 혹여 달포 전에 강가 근처의 초가에 비를 피하러 들어오신 일이 있으신지요? 고선비가 잠시 지난 기억을 되짚어 본 뒤 그런 일이 있다고 답하자 노인이 이어서 말했다. 그때 나이를 맞이한 처자가 제 하나밖에 없는 여식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 딸이 그날 이후로 나리를 잊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부디 나리께서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셔서 제 딸을 한번 만나주시면 아니 되겠는지요. 이 말을 듣고 고선비는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주저하며 말했다. 어허, 저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허나 남녀가 유별한지라 자칫 세가대 이목이 염려되어 오며 제가 이미 혼이 난 지 오래되지 않았는지라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날이 죽어가는 가련한 백성을 살리신다는 심정으로 제 딸을 한번 만나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제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제발 부탁입니다. 이토록 노인이 간청을 하였으나 고선비는 자신이 처한 도리 또한 저버릴 수 없었기에 노인의 청을 받아줄 수가 없었다.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인은 신뢰가 많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힘없이 방을 나가 떠나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노인이 고선비를 찾는 일은 없었기에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선비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칠사 초기에는 명종 임금의 총애를 받아 독서당에도 뽑히고 승승장구하는 듯하였으나 차츰 주변의 시기를 받기 시작했으며 게다가 훈구 세력에 속한 고선비를 살림 세력이 해코지하여 관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벼슬을 잃은 고선비는 허탈한 마음에 과거 임금의 총애를 받고 독서당에 들었을 때 강가로이 거닐었던 강가를 찾아 신난한 마음을 달래려 하였다. 그런데 강가를 거닐던 중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고선비는 주변에서 비 피할 곳을 찾다가 10여 년 전 기억을 되짚어서 그때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초가집에 들어서니 집에는 인적이 끊긴 듯 잡초만 무성했고 어지러이 살림살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으나 고선비는 일단 비를 피하고 보아야겠기에 마루에 걸터 앉았다. 잠시 후 갑자기 내린 비에 젖은 옷으로 인해 몸에 한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내 옷이 말라가면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잠시 졸던 고선비는 잠결에 몸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코를 자극하는 진한 흙비린내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여 눈을 뜨니 바로 앞에 사나운 구렁이가 고선비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다리에서부터 온몸을 칭칭 감고 점점 조여오고 있었다. 그 순간 고선비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10여 년 전 지난 일이 떠올랐으며 과거 자신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세상을 등진 것은 아닌지 아는
생각이 고선비의 내리를 스쳤다. 눈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사나운 구렁이의 머리 위로 10여 년 전의 처녀의 얼굴이 겹쳐져 보였기에 처녀의 원혼이 구렁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선비가 탄식하며 구렁이에게 말했다. 어허, 나의 아둔한 결정으로 소저가 세상을 저버리게 하여 일이 원혼이 되었구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고선비는 이리 말하고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자신의 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생각하니 한없이 가엾게 여겨져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습을 보더니 노려보던 구렁이의 표정이 풀리면서 스르르 고선비를 감았던 몸을 풀고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윽고 비가 그치자 고선비는 길게 탄식을 하고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을진데 지난날 자신의 편협한 생각이 가여운 처자를 구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며 고인이 되었을 처녀와 노인의 명복을 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고선비가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예의 처녀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비님, 애통하게도 저의 간절함을 저버린 선비님의 결정으로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그 원한을 갖고자 구렁이로 한생하여 기다려온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눈물을 보이셨기에 제 손으로 선비님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먼 날 구렁이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그날이 선비님이 돌아가시게 될 날이니 그리하십시오. 놀란 고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꿈인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이 한숨을 쉬었으나 꿈속에 나타난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였기에 꿈속의 일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조 임금이 등극하고 선대에 이어 고선비의 제주를 아까워한 임금은 견제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고선비에게 벼슬을 내렸다. 고선비는 처녀와의 일을 상기하며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을 베풀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주변 반대 세력의 견제가 여전하여 예전만큼 승승장구하지는 못했고 예순을 바라보는 임진년 전해의 반대 세력에 의해 동네 부사에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듬해 임진년이 되자 무도한 왜구가 쳐들어와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향했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했다. 고선비는 국토가 왜구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자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전라자도 의병대장에 추대되었다. 고선비는 6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구에 맞서 싸웠으며 금산이 왜구에게 점령당하자 급히 의병을 금산에 직결시키고 군영을 펼쳤다. 그런데 왜구와의 전투를 앞둔 어느 날 군영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누런 배를 드러냈기에 여러 의병들이 불길한 징조라며 구렁이를 퇴치하려고 몰려들어 웅성거렸다. 이를 지켜본 의병장 고선비는 과거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 처녀가 경고했던 것을 상기하며 구렁이를 풀어주도록 명했다. 멀리 숲으로 사라져가는 구렁이를 바라보면서 고선비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허, 처녀가 말한 대로 오늘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이후 고선비의 지휘 아래 의병들은 적은 숫자이지만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해졌고 몰려드는 왜구를 맞아 끝까지 싸우다가 의병장 고선비는 장렬히 전사했다. 이 이야기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승국하신 조선시대 문신 고경명을 기리는 마음에서 백성들 사이에 구전되어 온 것으로 옛 문헌을 통해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